백순환 위원장께서는 사회적 임금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하셨고, 우리 KBS 홍 기자님께서는 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임금과 관련된 이제 손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연합에서는 속도 조절은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달라 그러고, 노사정 위원장님께서는 좀 열린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정말 다 최저임금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이고, 정의연 우리 위원장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고 일어나자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내에서 토론자들 답변해 주시고, 꼭 다 코멘트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관련된 부분만 해서 하시고, 발제자가 마무리 하시는 걸로. 발제자 먼저 하시랍니까? 예, 발제자가 먼저 하시고 코멘트 하실 분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금위원회는 구체적인 질문부터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금위원회는 영국이나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또 전문가가 노사 당사자보다 의견을 듣는 거지만 전문가의 역할이 큰 편이죠. 거기서 객관적이고 이런 체계적인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전문가가 항상 불편부당하고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 우리 공익위원 제도는 뭐 정부가 주로 임명하니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만, 정부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만 노사가 의견 제시하는 것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전문가 역할이 적다라고 하는데, 전문가 역할을 키우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 전문가들 다 불편부당하지 않습니다. 성향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주로 뭐 노동경제학이나 이런 주류경제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성향 아니면 법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그게 이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임금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꼭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전통을 가지고 나름의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 거고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저임금위원회 개선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그게 결코 뭐 절차를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선임 과정을, 공익위원 선임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주목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속도 조절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뭐 모든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일단 가격에 전가하는 비중은 인건비 비중 곱하기 16.4%에서 최대한 3.24% 넘을 수 없다입니다. 그 넘은 건 다 다른 얘기죠. 재료비나 임대료나 아니면 올리고 싶어서 이런 이유니까, 이 이상을 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2,000원 인상하는 건 20% 인상하는 건가요? 30% 인상하나요? 예, 그런 데는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죠. 예. 하여튼 을들의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그렇게 짜져 있고요. 먼 얘기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건 어려운 얘기고, 경제민주화 뭐 하나. 그래서 사실은 뭐 노동의 문제에 있어도 고용 문제로 풀 거냐, 소득 지원으로 풀 거냐, 경제민주화로 풀자, 이런 얘기 다 지난 대선, 이번 대선 다 거치면서 다 돌았는데 아무것도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현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뭐 돈이 도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현찰이 뭐냐, 이렇게 양극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방법이 가장 강력한 저임금 지원 정책이라는 거고, 이로 인한 피해도 현찰을 지원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해 갖고는 그게 언제 될 건지, 될지도 장담 못한다라는 거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책을 바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답을 풀어야 될 문제와 당장의 현안의 현찰의 문제로 풀어야 될 과제를 분리해서 각각 대응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을들의 전쟁으로 가는 이 구조는 사실 저 뭐 그림 그렸는데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 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젊은 정규직들이 좀 반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공정성이라는 게 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같은 발판을 놓는 게 아니라 키 크기에 따라 다른 발판을 놔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인데 우리는 이런 자유경쟁의 논리를 너무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 자유경쟁의 논리에 가장 자유경쟁을 하지 않는 독점 세력이 사실 그걸 자유경쟁의 논리를 전유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과제인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고리로서의 최저임금 문제 당장 즉각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못 지키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예. 자, 또 코멘트 하실. 속도 조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속도 조절로는 당연히 이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게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소득을 더 인상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앞에 토론 입장도 그렇지만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속도 조절로는 결코 이 부작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분리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와 관련돼서 우리 사회는 어떤 유기체이기도 하고 어떤 생태계처럼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소상인들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 같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실은 저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속도 조절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기업들이 써먹을 수 있는 논리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좀 들고요. 오히려 그런 부작용들을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이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KBS 기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임금위원회든 뭐 이런 명칭이나 거기에 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할 이런 문제 세세한 거는 떠나서라도 이제는 그런 차원의 공론의 장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용자 편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올바른 이런 입장을 갖고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대안들을 중심으로 토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돌만 얘기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엔 또 왜곡돼서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충분히 정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한 방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공론회장으로 잘 모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노사정 위원장님께 꼭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회적 기구가 올바르게 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게 제가 사실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짧게 정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노동자의 소득이 심각한데 그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게 사실은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업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제도가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백순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해적 임금 기준 뭐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 강도에 따른 좀 직급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물론 직급을 누가 어떻게 개입해서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의 기준 수준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 홍성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임금위원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단여부 2년에 한 번, 임금 협상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것을 아마 그 국가가 대통령께서 임금위원회가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큰 의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현장은 인단협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위원장님이 공론화 말씀하셨는데 물론 좀 상당히 좋은 얘기고 저희 또 정의원 전 수석부위원님께서는 뭐 이 위원장 앞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좀 뭐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본기라는 표현을 좀 살짝 쓰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최저임금 1만 원은 저희들 뭐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2017년도에 전 사회적 공론은 이미 협의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행 방식이 중요하고 아까 이제 뭐 좀 수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셨는데 저희 쪽은 여전히 이것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내년부터 즉시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첨언하면 사실 이것은 큰 의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가장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알다시피 이 치킨을 먹는 사람보다도 파는 사람이 많으면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가당 경쟁이 굉장히 큰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지불 능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그 안 되는 소위 말하는 이러한 사업장들에 대한 정리도 사실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제대로 안 착화되는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금에 대해서 강제하는 유일한 제가 최저임금 제도라는 거고 사실 그 법의 그 최저임금 관련된 태도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이게 사실 최저임금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 이게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최저임금 정도를 못 줄 거면 사업하지 말라 사실 이거예요. 솔직히 냉정하게 법의 태도는 사실 그래서 범죄자니까요.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렇게 강경한 법의 태도를 취하냐면 최소한의 수준이다 이거죠. 최소한의 수준. 근데 이걸 넘어서서 뭐 적정한 임금을 뭐 노사 간에 뭐 사업장 단위에서 정하는 게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어떤 기업이 100억을 더 벌어들였어요. 그러면 없는 돈이 생긴 거냐?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든 적게 버는 기업이든 임금 인상 제한은 항상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100억이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더 많이 벌었어도 경영자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신규 투자에 한 70억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사야 돼, 우리 땅 사야 돼, 뭐 10억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임금 인상 제한은 사실은 없어요. 돈을 벌어도 없고 못 벌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기업 단에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적정 인력이라는 건 사실 없다고 보고 풀려면 그 100억을 노동자가한테 임금을 얼마큼 분배하느냐 이것은 사실 노동조합을 통해서밖에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경영자의 판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땅 투자하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뭐 파업하는데 타격을 받아서 억지로라도 땅 투자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 임금 제한을 쓰게 하고 사실 이게 강제의 문제라고 좀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게 10,000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10년 뒤에 10,000원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까 자료 보니까 2020년 앞으로 2년밖에 안 남는데 그때 10,000원이 되더라도 중위임금 뭐 평균임금 따졌을 때 의미가 굉장히 퇴색한다. 근데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부족한 거라는 걸 반성을 하고 오히려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나 대책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정책적 좀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가맹점주하고 노동자하고 싸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을들끼리 싸워서 무슨 대책이 나오냐. 대책이 없고 깝깝해서 지금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문제 풀려면 돈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어쨌든 풀지 않으면 해결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6남매가 있는데 장남한테 집 팔고 땅 팔아서
대학 보내주고 다 해서 뭐 하여튼 살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막내는 뭐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으면 그 모든 혜택과 투자를 받아서 돈을 갖고 있는 장남의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재벌 대기업이 700조를 갖고 있고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구제하려고 5조 원을 매년 감세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내놔서라도 이 문제 풀어야 된다.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내놓지 않고 그걸 포함시키지 않으면 아무 답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기 일단 홍 기자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뭐 국가임금위원회까지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이런 데서 고민해 본 건 최저임금위원회에 일면 그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중소상공인도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반대만 하시는 이런 문제도 하나 있고 이동주 실장님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전 최저임금에서 임금 대폭 인상을 결정할 때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동반해서 해야 될 조치를 동시에 의결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뭐 상가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을 때 함께 사회적 동반될 조치를 의결해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 권위를 해서 그걸 자유당 같은 의원들도 반대를 함부로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수적 조치 의결, 동반 조치 의결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 200, 연봉 2,500 뭐 이런 의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연봉으로 치면 이제 서민들도 다 3, 4천 돼야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월급이 300, 뭐 연봉은 한 2,500 정도는 돼야지 이 땅에서 그래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참고로 태어나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이 하나당 드는 비용은 3억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맞벌이 부부가 1년에 5천만 원 벌어도 그걸로는 대학생 자녀 둘을 둘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다 설문조 다 나옵니다. 아이 안 낳는 이유 교육비 때문이다라고 다 나오는데 첫 번째 사유가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월급 최소 200, 연봉 최소 2,500의 시대를 열자. 그래야 사람 그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저기 반지하에 사시거나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처럼 주거비 전월세 폭등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일면 전월 상한제 이런 것도 제가 꼭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뒤에 보면 입법 요치에 제가 그것도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토론회장은 뭐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큰 규모의 사용자이든 작은 사용자든 좋습니다. 모여가지고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날을 세면서도 얼마든지 임금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래서 집을 넘기는 어려운 부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얼마나 그 부분을 공감하고 함께 조치할 것인가 이런 유대의 장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돈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우리의 정의영 부원장님의 그런 단결 투쟁도 저도 필요하다고 한편으로는 사실 그 돈으로 못 살잖아요. 자기들 못 살면서 그 인상을 반대하는 거니까 오바마처럼 그 돈으로 살아보라고 하는 우리들의 골기도 필요하고 동시에 어쨌든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걱정하는 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아주 가증스럽게 평소에는 집밥다가 이럴 때만 편들어주는 재벌, 경총, 정경련, 조선일보 집단 말고요. 그냥 이게 국민 경제에 실제로 정말 균형적 발전이나 돈이든 경제민주 가는 거에 대한 순수한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거 다 모여서 저는 토의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관이 같이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그리고 우리 박수 기자님이 속도 조절 물어봤는데 이미 속도 조절해서 이 정도 오른 겁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올랐을 때 문제 제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안에서도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속도 조절해서 이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예를 들면 약간의 진폭은 있을 수 있는데 또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못 받는 분들이 더 양보해라 하는 건 좀 너무 사회적으로 가혹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속도 조절 나온 배경에서는 지불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치들 뒤에 제가 적시한 입법 조치들 그리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그런 배경이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답드려 봅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 제가 최저임금 위원이었습니다. 양노총을 최저임금 투쟁을 제가 이끌었는데 아까 홍 기자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단 한 차례도 노동자위원은 교섭에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말자 했는데 그 해 이명박 정부 때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안 들어가고 밖에서 공의위원들 교수들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하고 연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된 고민이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계는 또 노동계의 입장과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하기 때문에 한데 현재 기능적인 부분은 어떻든 한계가 있고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임금위원회를 만들자라고 뭐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냐 한국 사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임금 체계. 근데 임금을 모아서 임금 격차를 없애야 하는 건 동의하는데 임금 체계를 분석하는 뭐 대통령 직속의 뭐 위원회나 이런 걸 해서 정말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넓어지는데 이 문제를 좀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하자. 그래서 뭐 그것이 국회나 뭐 노사정의 합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더라도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될 것이다. 뭐 최저임금이 아니고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론 관련해서는 내년에 어차피 8,690원이 가야지 공약이 가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성수 효과 해가지고 작년에 16.45 올리면서 내년에 10% 올리더라도 8,300원인데 그거라고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뭐 6% 올린다고 그거 감당한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기호지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속도 조절론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돌파해서 가되 사회적 연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어떻든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건설 투자나 정부 지출로 경제 성장시킨 구조에서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기초연금 지급하고 아동수당을 한 10조 이상의 소비가 여러 개 늘어나면 하반기부터 소비가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중소상공이나 이런 것도 날아나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향의 문제는 아닌 거고 합의해내고 노력해내고 우리가 IMF 때 어려운 나라 구해쓰기 위해서 돈 모은 것처럼 지금 어려운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국민들을 갖다가 도와서 좀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 각 주체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뭐 또 정규직 노동자들 이 주체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저는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 되겠습니다. 사회자 너무 코멘트를 길게 했는데 저도 뭐 불가피하게 그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뭐 주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들이 연대해서 정의연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연대해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이렇게 받기 위한 노력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나 지키라 쳐다봤을 때 그렇게 뭐 힘센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오늘 단초를 좀 열었고 설 전에 빨리 한번 오늘 좀 해보자 이랬고 좋은 발제와 좋은 토론들이 있었고 또 주체가 참여하는 토론이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노사정 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